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4월 2일 크립토 주요 기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흐름이 충돌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어젯밤 이란 발언을 한 이후 시장이 다시 급락을 했고, 그동안 전통 금융에서는 크립토 시장에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첫 번째 기사 먼저 살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했어요. 이란을 1, 2주 안에 극도로 강하게 타격을 하겠다 하면서 가격이 빠졌어요. 시장이 기대했던 것은 발표하기 전에 아무래도 또 종전이나 이 긴장이 완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 전까지는 야금야금 오르다가 실제 정반대의 이 연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2.2% 떨어졌고, 또 이더리움 4.7%, 그리고 솔라나 5.1%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유가도 5% 뛰었고, 아무래도 공포 탐욕 지수는 8%, 또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트코인은 5주째 계속 6만 달러와 7만 3천 달러 박스권 내에 있습니다. 이란 긴장 고조 때마다 팔리고 또 완화가 될 때마다 오르고 계속 제자리 걸음에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런 패턴이 또 깨지는 시점이 다음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유럽 최대의 디지털 자산 운용사로 알려져 있는 이 코인시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이 코인시어스는 이 스웨덴 주식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또 미국 거래소에 상장을 했는지 살펴볼게요. 유럽의 대형 디지털 자산 운용사였던 이 코인시어스는 약 60억 달러 규모의 자산 운용사였었는데, 정상적으로 미국의 IPO를 통해서 거래 상장을 한 것이 아니라 SPAC라고 하는 특수 목적 인수회사와 합병을 해서 상장을 우회해서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나스닥의 껍데기 회사로 상장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망한 회사를 찾아서 껍데기 회사에다가 상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합병된 순간 이 회사 자체가 바로 이 상장된 효과를 보고 있고, 이 정식 IPO보다 더 빠르고 절차가 간단한 빠르게 상장할 수 있는 루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상장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이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던 이 크립토 회사가 미국 시장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인쉐어스는 이미 암호화폐 ETF와 같은 이 ETP라고 해서 상장 지수 상품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총 39개의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중에는 지속적인 수수료 기반 사업을 하고 있죠. 이미 최근에 이 비트고나 서클, 이 제미니 같은 이 크립토 회사들도 계속 줄줄이 미국에서 상장을 하고 있죠. 결국 암호화폐 기업들이 증시 진입 시즌이라는 거죠. 이 기사는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크립토에서 금융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암호화폐는 코인만 사는 그 사업이 아니라 이 펀드, ETF, ETP로 투자하는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돈은 어디로 가냐? 코인보다는 운용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유럽의 회사가 미국으로 왔느냐? 그 이유는 명확하죠. 미국은 자본과 규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제에 가까이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고, 앞으로는 기술이 좋은 프로젝트보다 규제가 통과가 가능한 이런 구조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거래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그리고 세 번째가 자산 운용사. 결국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수수료를 먹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운용자산 1.6조 달러의 프랭클린 템플턴이죠. 프랭클린 템플턴이 이 암호화폐 전담 부서를 공식으로 출범을 했어요. 프랭클린 크립토라고 하는, 그냥 부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250 디지털이라고 하는 회수를 인수를 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인수 대금을 달러가 아니라 자사 토큰인 이 머니마켓 펀드 토큰인 벤지로 지급을 했다고 해요. 이 기업 인수합병에 드디어 이 토큰화 자산을 쓴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전통 금융이 크립토를 단순히 투자 자산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 수단으로 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건 꽤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네 번째 또 중요한 기사인데, 이 인터랙티브 브로커라고 하는 유럽 지역의 이 소매 고객을 대상으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과 같은 총 11개에 대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정식적으로 개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인터랙티브 브로커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이 주식 거래 사이트라는 거죠. 전통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대형 증권사인데 투자자들을 이런 코인을 주식 계좌에서 같이 사고 팔 수 있게 된 거죠. 기존 증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것을 설치 안 해도 되고 24시간 또 거래할 수 있고 수수료도 오히려 더 저렴하고 쉽게 말하면 주식 계좌 안에 이제 코인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출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거래소를 가입하고 또 지갑을 생성하고 온체인을 이해해야만 이 과정을 거쳤죠. 하지만 이젠 증권 계좌를 통해서도 암호화폐에 진입을 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쪽은 이 중앙화 거래소와 이 전통 금융시장 플레이어 간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 크립토 중앙화 거래소는 최근 젊은 층들을 통해서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고 혁신적이고 그러나 기성세대들은 좀 사용을 하기가 어렵죠. 여전히 학습을 요구를 하고 하지만 전통 시장의 플레이어들 이 주식이나 이 펀드나 이런 구조는 이미 고객과 자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한테 버튼 하나만 붙이면 크립토를 살 수 있게 해준다. 결국 이거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죠. 유입의 방식이 바뀌고 있고 지금까지 크립토는 찾아가는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존 자산 위에 얹히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더 좋은 거래소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어떤 경로를 들어오는가 통해서 들어오는가를 또 봐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은 이 JP 모건인데요. 이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예측 시장의 진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 스포츠나 이 정치 관련 예측은 제외를 하고 엄격한 이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 시장 예측이나 지표 예측 같은 것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측 시장이라는 것은 실제 돈을 걸고 미래 이벤트의 결과에 대한 베팅하는 시장이고 잘 알고 있는 이 시장이 이 칼시와 칼시 그리고 폴리마켓이 있죠. 특히 폴리마켓은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받고 있죠. 여기에 이런 JP 모건과 같은 대형 기관이 들어온다면 이 온체인 금융 인프라의 정당성이 완전히 또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기사는 2026년 4월에 주목해야 할 웹3 코인 10개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시장은 또 유행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인프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체인링크와 같은 경우는 실제 금융기관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랜더와 같은 경우는 AI와 GPU 수요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유니스와프와 같은 경우도 V4 버전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기능 자체가 확장이 됐어요. 따라서 단순 코인이 아니라 데이터나 AI, 거래, 저장과 같은 필수 기능을 담당하는 코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 상황도 중요한데 현재는 상승장이 아니라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잡코인보다는 실제 쓰이는 프로젝트로 자금이 모이는 흐름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이 명확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오를 것 같다 이런 것이 투자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이게 실제로 쓰이고 있느냐 이걸 묻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이 들어오는 코인만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인링크, 이더리움, 그리고 ETF 출시된 암호화폐 이미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AI 플러스 웹3 결합이 핵심 테마입니다. 첫 번째가 렌더, GPU죠. 그리고 파일코인, 데이터 저장입니다. 그리고 ICP, 이게 온체인 AI 시장이에요. 결국 AI는 연산이나 데이터, 이걸 웹3가 먹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 기반입니다. 예를 들어 톤이라는 게 있죠. 텔레그램에서 배포한 암호화폐인데 이미 텔레그램 유저는 9억 명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코인이 아니라 이 톤 자체는 유입 채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코인 투자가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 투자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속 뉴스를 보고 고점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기사를 정리하면 트럼프와 이 이란 사건으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급락이 됐지만 이 프랭클린 템플턴이나 인터랙티브 브로커 그리고 JP 모건과 같은 전통 금융 회사가 크립토 시장의 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펀딩 구조는 계속적으로 자금이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ETF 자금은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또 동시에 인프라는 깔리고 있고, 따라서 무서운 시장과 조용한 준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